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다시 그 주택 청약 자격 체크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죠. 부양가족 수를 집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이 뛰기 때문에 상당히 편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다른 것들은 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이거는 1년에 1점인데 이거는 부양가족은 한 명에 5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차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을 잘 체크하는 것이 역시 가점을 매기는데 중요한 그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배우자도 또 군대 간 아들도 부양가족 수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부양가족 가점 산정 기준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적용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시점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민등록표, 누구 주민등록표에 등재를 해야 되냐? 주택 공급 신청자, 그러니까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죠. 청약 신청, 세대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예. 세대주나 그 배우자인 경우인데, 여기서 배우자도 이제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를 예를 들겠죠. 그 경우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완벽한 그 부양가족 산정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청약을 신청한 사람 또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기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우자. 자, 청약 신청자 기준으로 배우자를 과연 청약 그 부양가족 수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배우자는 일단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 배우자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역시 포함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그러면 인정된다. 합법적인 배우자로만 인정이 되면, 확인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소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소명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어른들이죠. 부모와 조부모. 자, 일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요. 예.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야 한다.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일단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야 한다.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배우자가 분리세대인데 세대주이면서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청약 신청자도 세대주, 배우자도 세대주,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같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여기도 등재되셨고 여기도 3년 이상 등재되셨으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한 명에 5점이니까 상당한 점수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 이제 청약 신청자가 있죠. 위에 직계존속일 수도 있고 그 배우자일 수도 있고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이건 상당히 크죠. 한 명이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예외 규정들을 봤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인 경우도 역시 예외가 되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게 적용되지 않고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일단 체크해 보시고 그 주택이 이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명당 5점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직계존속 그대로 이어갑니다. 계속 직계존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처럼 청약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세대 분리된 상황에서 배우자도 역시 세대주여야 한다고 그랬죠. 둘 다 세대주여야만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여기 직계존속, 여기 직계존속이 있을 때 여기도 세대주여야만 이 위분들이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남편이든 아내이든 어쨌든 뭔가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이 그 주민등록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세대주여야지, 여기 직계존속이 세대주라면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부양가족 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 세대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이쪽에서 원래 한 집에서 모시고 살다가 배우자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분리세대가 됐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1년 반을 모시고 살다가 분리돼서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옮겨와서 1년 반을 또 등재됐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분이 여기서는 1년 반이었지만 앞에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도 1년 반이 있었고 여기에도 1년 반이 있었고, 그러면 3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라는 그런 예입니다. 어떤 사정에서 그러니까 모시고 살다가 한 집에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이제 모시고 살았던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만 합쳐서 3년 이상을 채울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 직계존속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죠? 외국인 직계존속은 일단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시설이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직계존속, 아까 외국인 배우자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확인이 되면 어디에 살든,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부양가족 인정되지만 직계존속 같은 경우는 외국인일 경우에는 일단 같이 살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내국인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그냥 부모님일지라도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아니면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이 경우도 그러니까 해외 체류 중인 거는 조금 명확하게 왜냐하면 주민등록표에서 일단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도 해외 체류 중이시지만 주민등록표상에는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 만약에 뭐 증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든지 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계시는 경우도 역시 주민등록에 등재를 되어 있다면 이제 그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증빙을 해야 되고 소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정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당첨됐던 것도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그것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직계 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가족 관계의 어쨌든 모든 판단은 국가로서는 당연히 뭐 아무리 그게 사실 실제로 생모, 생부라 할지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 시점, 그 당시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과연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계 비속 이번엔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녀를 어떻게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인데요. 일단은 미혼이어야 합니다. 기혼 자녀는 빠진다 라는 거고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밑에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청약 신청자죠. 청약 신청자, 주택 공급 신청자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 미혼이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약 신청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누가 있고 이렇게 3대가 근데 이제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청약을 신청한다. 근데 여기 뭐 밑에 그 아들 부부가 있고 손자가 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는 이제 기혼자니까. 그런데 뭐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이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 예를 들어서 아들이었으면 아들 그 부부를 모두 뭐 잃었어요.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손자를 키우고 있다. 직접 키우고 계신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손자가 미혼이다.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거죠. 손녀다. 마찬가지죠. 미혼이면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자, 30세 이상인 직계 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자, 미혼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따로 따질 것 없이 그냥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 미혼인 자녀가 30살이 넘었다. 30살이 넘었다. 그러면 아무리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독립된 그런 이제 개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그 경우에도 3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또는 손자녀를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있었는지 아니면 1년이 안 됐는지 이걸 따져서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혼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자, 청약공급 신청자가 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이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기간에 어떤 요건은 없어요. 기간의 요건은 없고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 청약 신청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혼이냐 아니면 이미 기혼자냐. 이거는 이혼을 한 거는 이미 기혼자라고 판단을 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 직계비속. 앞서서 계속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외국인 직계비속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배우자만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직계 존속이나 비속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국인 직계비속, 뭐 일반적인 케이스죠. 내국인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이 기준대로 잘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 복무 및 그러니까 군대를 갔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네. 군대를 갔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 경우도 조금 헷갈리시거나 아니면은 자칫 깜빡해서 당연히 그냥 뭐 군대 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이지, 군대 제대하면 다시 돌아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도 좀 해외 체류 중이지만 주민등록상에는 지금 나랑 같이 있다. 이런 경우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만약에 소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라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의 자녀, 직계 비속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잘 유념하셔서 청약할 때 부양가족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주택 청약 자격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